지금 비아디가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했고 원래도 쌌는데 더 싸게 팔고 있잖아요. 마진율에 대한 이제 걱정이 나오기는 하는데 똑같은 자동차를 유럽에 가면은 중국보다 두세 배 정도 가격을 받고 팔아요. SU7이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고 공개 날에 8.8만 대 바로 그날 팔렸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그랬더니 8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알리페이를 안 깔면 이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네 그냥. 못 돌아다니세요. 아예 진짜? 아무것도 결제가 안 되고 그냥 가판대 있잖아요. 음. 길거리에 거기도 현금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중국에 거지도 QR코드로 적선받는다.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저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벌써 이제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뵀는데 못 뵙는 동안에 중국에 다녀오셨다고? 네. 중국에 언제 어떻게 뭐 때문에 다녀오신 거예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제가 중국에 4월 말에서 5월 초에 다녀왔고 그 다음에 중국을 그냥 놀러 간 게 아니고 국경 상해 간 게 아니고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심천이라는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아하.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셨던 대부분의 기업들의 시작이 다 심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기업 탐방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중국이 딥시크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쵸,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에 막 연휴인데 영상 찍어서 올리시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게 벌써 이제 한 5, 6개월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후로 중국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좀 중국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때마침 그냥 국내에 있는 모든 운용사들이 차이나 관련된 ETF를 엄청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중국 투자를 하면 손이 잘 안 나가실 거예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중국에 대한 중국 정부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도 리스크라고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 없어요. 좋은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해도 되나라는 의문 하나 그 다음에 중국의 공동부유 이슈 때문에 중국 빅테크들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그때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게임 산업을 세게 때렸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이 별로 안 나가실 것 같아서 중국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원래는 미국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미국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 드리러 올 건데 제가 지금 중국을 말씀드린다 해서 중국 최고 이런 건 아니고 미국의 장기 투자를 계속 하시되 우리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체크를 해보고 이번에 연초에 미국이 엄청 무너졌을 때 저도 이제 저희 회사 채널에서 라이브를 켜보면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 100%다 미국인데 이렇게 무너진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분산 투자의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 그다음에 국내에도 그렇고 다양한 ETF, 다양한 이제 산업 성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번에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국이 기업 정보가 조금 부족해요. 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 비해서 중국 기업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걸 좀 대신 전달을 해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 중심의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비중이 너무 크기도 하고 혁신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기업들도 탐방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을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기업은 비아디. BYD. 네, BYD. BYD가 근데 뉴스가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굉장히 머쓱한데 뭐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이제 다채로운 매체사에서 이제 BYD 관련된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뉴스들을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그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부터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 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 다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그런 뉴스가 나간 적은 없다. BYD 입에서 가격 인하하겠다라는 말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나간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자금난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BYD 중국 대형 전기차 업체들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뉴스로는 가격이나 뭐 34% 한다고 맞아요. 그건 그 뉴스가 맞아요. 나왔어요. 네, 그거는 팩트죠. 근데 야 가격을 이렇게 인하해서 떨이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뭐 문제 있나 보다. 이제 이런 맞아요. 식의 뉴스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되게 작은 회사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느꼈던 건 저희는 중국 전기차는 비아디, 그다음에 뭐 새로 나온 샤오미 여기까지인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들어보지 못했을 그런 전기차 회사들인 약간 힘든 상황인 것 같기는 하다. 근데 그게 이제 대형 회사한테, 대기업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작은 회사들, 작은 전기차 업체들한테 있어서 위기나 자금난이라던가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약간 이제 우후죽순 생겨났던 그런 업체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흔히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야, 너 죽어라 이렇게 가격 낮춰가지고 상위 업체가 가격을 낮추게 되면 맞아요. 하위 업체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으라는 거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고 이제 승자 독식 체제로 가기 위해서 비아디는 이제 죽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 드리면 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탐방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보셨으니까. 네, 직접 가서 제가 보고 느낀 바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비아디에 대한 팩트만 정리해서 드리면 비아디는 100% 자체 생산한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포인트는 배터리랑 전력 반도체랑 하드웨어에 것 같아요. 하드웨어의 핵심 기술, 그 다음에 원가 절감. 원가 절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전기차가 그렇게 싸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비아디가 배터리를 만들고 그걸 그대로 본인들 차에 넣다 보니까 차체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모양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되게 얇고 길어요. 이만한데 그 배터리를 여러 가지 으로 해가지고 셀 투 바디 구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본인들 차체에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럼 공간의 활용도가 66%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아디 공간을 좀 보면 좀 넓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저 혼자 간 건 아니고 다 같이 갔으니까. 네네. 그래서 원가 절감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인하도 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중점적으로 비아디 IR 담당 분한테 물어봤던 건 해외 판매랑 그다음에 자율주행이었어요. 사실은 성장 동력이 이 두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판매를 물어봤을 때는 IR 분이 우리 좀 자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비아디가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했고 원래도 쌌는데 더 싸게 팔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마진율에 대한 이제 걱정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똑같은 자동차를 유럽에 가면은 중국보다 두세 배 정도 가격을 받고 팔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오히려 중국 내부적으로 힘든 거지 해외에는 진짜 괜찮다. 편하다. 이거는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양궁 국가대표 선수랑 비슷한 거다. 중국의 1등이면 세계 1등이다. 중국 1등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렇고 너무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어서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밖에 나오면 좀 할만하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되게 할만하고 순항하고 있고 해외 판매 대수도 자기네들 목표치가 올해 80만 대인데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당연히 물어봤죠. 관세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은 차치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못 간다고 그냥 선을 긋고, 유럽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유럽은 이제 상계 관세가 있기는 한데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제 중국 전기차 가격 인하를 하한선을 정하는 대신에 상계 관세를 좀 없애는 그런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아디 IR팀은 중국보다 해외가 더 편하다. 해외 판매 자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헝가리의 공장이 이제 곧 완성이 되거든요. 네. 비아디 헝가리 공장이. 그러면 더더욱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물어봤던 거는 비아디의 자율주행, 신의 눈. 근데 저도 놀랬던 건 되게 솔직하게 그냥 테슬라랑 비교해서 어때라고 물어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그거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따라가기 어려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가 보더라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이고 우리가 그 정도를 따라가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차체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사실 우리가 시작하면 자동차의 대수는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주행 데이터도 빠르게 많이 콜렉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진짜 잘해라고 했으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자기네들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글로벌 그게 어떤지는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주의 깊게 들었던 거는 네. 비아디의 자율주행은 중국 정부가 도와줘요. 중국 정부가 도와준다는 건 돈을 주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비아디, 화웨이, 딥시크 이렇게 셋이서 삼각편대를 만들어서 다 같이 자율주행을 하자라는 거를 이 엮어준 게 누구냐? 중국 정부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의 자율주행 어벤져스를 좀 만들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느꼈고 마치 네. 그냥 국가대표 선수 뽑는 것처럼 이렇게 하네요. 너 자율주행 이제 누가 할래 이래가지고 필요한 애들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야 반도체는 너가 잘하니까 네가 하고 주행 데이터는 네가 컬렉트하고 AI는 그쵸. 너가 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엮어준 게 중국 정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영상으로 찍어왔던 게 뭐냐면 중국 자동차 기술력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중국 그 물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맞는 거 아시죠? 물에서 물 위로 이제 수륙 양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싱콜 같은 거는 점핑을 해가지고 뛰어 넘어갑니다. 자동차가.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울퉁불퉁한 길이 많잖아요. 네. 비포장도로가 많은데 중국은 그치만 운전자가 느끼지 못하게 바퀴가 막 이렇게 업다운을 하면서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얘네가 자동차 기술력에서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너무 싸구려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도 해외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딥시크를 해가지고 자율주행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자체도 좀 비싼 자동차도 만든다 이런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많이 팔리진 않아요. 솔직하게 물어봤더니 올해 얼마나 팔렸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몇백 대만 팔렸어. 한 100대 정도 팔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네. 제가 좀 느꼈던 그러니까 이제 건 되게 프리미엄으로 좋은 걸 만들긴 했는데 많이는 안 팔렸다는 거죠. 많이는 네. 안 팔렸어요. 그치만 앞으로 자기네들이 기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도 슈퍼 2차죠. 이제 5분 충전해서 400km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아디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뭐냐면 비아디의 이제 추구미는 기술 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게 추구미예요.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BYD라는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전기차 산업은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이어지는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다음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샤오미가 올해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주가도 그렇고 맞아요. 네, 주가 측면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샤오미 IR 팀을 만나지 못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저는 중국의 쇼핑몰에 가시면 신천에 있는 쇼핑몰에 가시면 샤오미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전기차를 팔아요. 백화점에. 백화점에서 전기차를 팔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샤오미 매장을 찍어 왔는데 샤오미 전기차가 실제로 도로 위에 돌아다니는 것도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신천에서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중국에서 샤오미가 약간 포지셔닝을 비아디가 약간 저가 차량으로 좀 나갔는데 그걸 보니까 약간 힘들어 보였나 봐요. 샤오미가 보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래서 좀 힘들어 보였나 봐요. 원가 계속 낮춰야 되고 가격도 낮춰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샤오미는 처음부터 슈퍼카 느낌으로 낸 거예요. 4천, 5천,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이제 라인업, 하이엔드 라인업을 출시를 했는데 제가 샤오미 매장 들어가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 전기차를 보고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쁘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 예쁘니까 네네. 근데 여기 그 영상 보시면 또 여자분이 승차를 하세요. 이거 제가 중국어를 정말 조금 할 줄 아는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같이 남자분이랑 오셔가지고 이거 어때 예쁘지? 나랑 잘 어울려?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차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타이칸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슈퍼차 타이칸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포르쉐 디자인을 카피했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예쁘고 그래서 그 SU7이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고 모델 첫 공개 날에 8.8만 대. 그러니까 바로 그날 팔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판매 대수가 13.7만 대를 판매 대수를 기록을 했는데 원래 본인들이 처음에 출시를 할 때 10만 대가 목표였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대수가 팔렸고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그랬더니 8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받으려면. 네, 8개월 기다려야 되고 제가 이거 예쁘다고 그러니까 그 샤오미 전기차의 고객 50%가 여자래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요 SU7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고객 20% 이게 슈퍼카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오미가 점유율을 상당히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걸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샤오미는 왜 전기차를 만들었지? 아, 갑자기? 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중국에 현지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하고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봤을 때 샤오미의 꿈이 뭘까? 추구미. 샤오미는 스마트폰 IoT 산업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들을 만들어서 많이 이제 퍼트려 놨죠. 그리고 얘네들이 하이퍼 OS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하이퍼 OS를 출시를 하면서 스마트폰, IoT 디바이스, 그 다음에 전기차까지 모두 다 커넥트를 하는 걸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저가 있으면 스마트폰,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태계를 통합하는 거를 본인들이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 샤오미라는 회사는 이렇게까지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샤오미가 칫솔도 만든다고 들었어요. 아, 샤오미 칫솔도 만든. 그래서 칫솔 칩에 뭘 심어가지고 고객님 이거 오늘 아침에 어금니 이쪽을 좀 덜 닦으신 것 같아요 라는 걸 핸드폰으로 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진심인 거죠. 우리가 IoT라고 하잖아요. 네. 모든 것에 AI를 다 넣어가지고 그 띵의 모든 띵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걸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샤오미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여의도 IFC 몰에도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웬만큼 쌓야지 무시할 텐데 또 엄청 또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건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제가 이번에 중국 출장을 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앱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거 끝에는 딱 하나의 기업이 있었어요. 알리바바. 아, 알리페이를 네네. 정말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낀 건 중국 모바일 페이 진짜 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알리페이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결제가 안 돼요. 아, 정말요? 현금을 아예 안 받아요. 아, 국경 상해 카드는 아예 안 안 받아요. 카드 아예 안 정말요? 받아요. 네. 아, 식당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주문을 하려고 부르잖아요. 네. 그럼 와가지고 QR 하라고. 아, 알리페이로 QR 하라고. 아. 자기네들 다 자기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알리페이를 안 깔면 이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네 그냥? 못 돌아다니세요. 아, 아예 진짜요? 아무것도 결제가 안 되고 어허. 그냥 가판대 있잖아요. 길거리에. 거기도 현금을 안 받으세요. 알리페이만 돼요. 와. 그래서 중국의 거지도 QR코드로 적선받는다.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저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서 저 같이 출장 가셨던 분들 중에서 알리페이를 똑바로 안 깔아오신 분들은 점심을 못 드셨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막 대신 결제해주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알리바바를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제가 느낀 바는 아마존이랑 다른 점은 페이 시장을 완벽하게 먹었다. 모바일 페이 시장을 완벽하게 먹었다는 건데 제가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제가 중국 돈을 정확하게 5만 원을 환전해서 갔어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5만 원을 단 1원도 못 쓰고 돌아왔어요. 현금이 받는 데가 없어서. 받는 데가 없어서. 와,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선진국은 여전히 현금을 많이 쓰잖아요. 일본은 더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아예 카드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 버려가지고. 카드 세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일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중국은 93%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애들 빼고 다 쓴다는 뜻이죠. 애들도 쓴다는 뜻인데 그리고 이제 전체 그 중국 전체 인구가 2024년 기준으로 14억 명인데 거의 10억 명이 넘어가거든요. 사용 인구가. 네. 그러면 솔직히 그냥 다 쓴다는 거예요. 10억 명. 다 쓴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알리페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5%. 그 다음에 위챗페이가 35%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인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 알리페이를 사용하면 구매 데이터가 모든 완벽한 구매 데이터잖아요. 양질의. 그쵸. 그게 다 알리바바한테 가요. 아. 그래서 중국 애널리스트들인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중국의 AI 대장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얘가 대장주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 이번에 영상 하나 보시면 제가 허마션생이라는 알리바바가 만든 가게를 갔다 왔는데 거기 허마션생. 네. 좀 발음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알리바바 마윈이 만든 거예요. 네네. 근데 알리바바 마윈이 만들었는데 막 레일 위에 가방들이 막 돌아다녀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 이거 시키면 알리바바에서 만든 허마션생이라는 가게에 있는 직원이 이 가방을 레일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 다 담아서 다시 레일에 걸어주면 그 레일이 배달하는 기사님들한테까지 가요.
건물 외부로 가가지고. 그래서 거의 놀이동산 같아요. 레일이 막 돌돌 돌아다녀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이것도 이건데, 결제할 때 그 어떤 것도 들고 다니시지 않으세요. 몸만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선생님한테 근데 결제를 어떻게 해요? 얼굴. 아니면 동맥. 동맥. 그래서 진짜로 중국 분들은 결제를 할 때 카드, 핸드폰도 안 꺼내요. 핸드폰도 안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런 소매치기가 아예 없대요. 왜냐하면 핸드폰은 아무도 무엇도 들고 다니지 않아요. 네. 그래서 훔쳐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 결제하고 안면을 결제한다. 근데 이 모든 데이터 누가 가져가냐면 알리바바가 가져가잖아. 얼굴 데이터, 동맥 데이터, 헬스케어 데이터, 지문 데이터, 결제 데이터. 근데 AI가 저희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정확하고 똑똑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발전이 빠르고 되게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왜 AI 대장주라고 얘기하는지 알 것 같고, 알리바바도 이걸 알아요. 본인들이 그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놀랐던 포인트는 향후 3년 동안 캐펙스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클 거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알리바바도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고 AI 기술 발전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기업들을 지금의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BYD, 샤오미 그리고 알리바바에 대해서 직접 탐방을 다녀오시면서 느낀 따끈따끈한 소식들.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가 냉장고를 없애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 어떻게 가봐야 알지? 맞아. 근데 제가 여성분들 있잖아요. 같이 네네. 가셨던 분들이 네. 여기에 이민을 와야겠다. 왜냐면 냉장고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냉장고가 필요 없다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가 먹어야 되겠다, 요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주문해서 바로 온다는 건가요? 네. 10분. 10분이면 20분. 근데 이 험화선생을 가보시면은 뭐 게, 그 다음에 대게, 생선, 조개 이런 거 다 요리까지 해가지고 집으로 배달해줘요. 진짜. 요리까지 해서 마늘 소스 요리해줘 체크해서 하면은 요리까지 해서 다 배달해주고. 그래서 홍콩에서 물가가 네. 비싸잖아요. 네네. 근데 심천이 다리 하나 건너면 있거든요. 어. 그래서 홍콩이 너무 비싸서 홍콩에서 저녁 먹으러 심천 백화점에 오셔가지고 험화선생에서 밥을 먹고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래서 이민을 가고 싶다고. 저는 이제 아직 제가 이제 가정 집안일을 안 하니까 엄청나게 공감은 안 됐는데 거기 가셨던 여자분들이 네. 이 영상 대박이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되게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뭐 먹지? 뭘 만들어서 뭘 하지? 막 이런 거 스트레스고 또 냉장고에다가 막 쟁여놓고 막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거 많은데 그때그때 뭐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신선식품이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이드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남편이 친구들 갑자기 데려와도 상관없다. 그냥 집으로 주문하면 갑자기 된다고? 주문하면 된다. 대단하다. 정말 진짜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중국이 아니다라는 거는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또 투자의 관점에 이렇게 싹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ETF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ETF가 있어요? 일단 상품은 되게 많아요. 근데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타이거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10 3 플러스입니다. 여기 이름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개 기업이 60% 정도를 차지를 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글로벌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 기업들을 채워놨는데 이제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중국을 이제 바꿀 혁신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다음은 이제 타이거 차이나 테크 탑10이라는 ETF인데 여기에는 이제 텐센트, 메이투안, CATL, SMIC까지 모두 다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개 기업 플러스 이제 반도체 회사라던가 배달 회사라던가 이런 데들 포함되어 있고 사실 제가 메이투안도 막 영상도 찍고 그랬는데 메이투안 드론 배달이 장난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스크립트는 안 쓰긴 했는데 네. 드론 배달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5분이면. 아무도 배달료가 없어요. 빵원. 드론으로 배달하니까.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상당히 볼수록.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중국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에 보면 이거 뭐야? 로봇이 뭐 복싱을 해? 뭐 마라톤도 하고 이런 것도 보시고 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유비테크라는 유일한 상장사죠. 유일한 상장사를 갔다 왔는데 저도 복싱 경기 영상 보고 오 이러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유비테크를 갔을 때 그날이 진짜 더웠어요. 심천이 35도 막 이래요. 네. 근데
제가 갔어요. 당연히 미래에셋 다 같이 갔으니까 예약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 IR 담당자분이 거절 메일 쓰느라 하루 종일 보낸대요. 투자자분들이 보고 싶다. 중국 투자자부터 해외 투자자까지 다 보러 오고 싶다. 보러 오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미팅 잡아달라고 하는데 3개월까지도 안 된대요. 제가 거절 메일 쓰는 게 자기 하루 일과래요. 네. 아무리 다른 증권사분들, 다른 해외 투자자분들 모시고 오면 안 돼요라고 물어봐도 안 된다. 완전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놀랬던 건 이건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느낀 건데 CCTV라고 중국의 공영방송 매체 있잖아요. 관영 매체에서 촬영을 왔더라고요.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에 대해서 뭐 투자 관점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인터뷰를 따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상당히 휴머노이드 기업에 약간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신감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되게 네. 자랑스럽게 자기네들 회사를 얘기를 했는데 저 자신감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특허 개수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특허 개수가 그 휴머노이드 기업들 중에서는 전 세계 2등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비테크가. 네. 1위가 보스턴 다이너믹스네요. 네네. 그 1위가 보스턴 다이너믹스고. 1위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비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61건, 59건이니까. 맞아요. 야, 그 정도로 아무튼 경쟁력이 장난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개수로 봤을 때는 중국이 훨씬 많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건 몸이에요. 몸. 바디. 바디 부품들을 제일 잘하는데 탐방을 갔다 와서 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거기서 감명받았던 영상이 뭐냐면 이거 영상 이제 같이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빨래 개는 휴머노이드. 빨래를 개요. 네. 근데 빨래 개는 게 대표님 아시죠? 되게 로봇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팔 관절, 팔꿈치 관절, 손가락 관절 다 그리고 세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건이니까 뭐 찢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거기 가시던 여자분들이 언제 들어오지? 우리나라에 이러면서 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거 뭐 당연히 하고 마라톤 대회도 하는 마당에 계단은 당연히 올라가고 그걸 보면서도 계단 올라가는 것도 되게 어렵대요. 그다음 무릎 이런 거를 되게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바디 부품 파트를 정말 잘하고 유비테크가 북경에서 진행했던 휴머노이드 마라톤 대회 1등 했습니다. 그러면 너네는 돈은 어떻게 벌어? 그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돈 어디서 벌어? 그랬더니 자기네들 휴머노이드를 비아디 공장에서 일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비아디한테 납품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가 독자적으로 써서 짐도 옮기고 이제 박스도 분류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그 공정이 들어가는 것도 이제 그 생산 라인에서 같이만 들어가서 안전벨트 점검하고 이런 영상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저는 너무 느린데 답답한데?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근데 느리고 답답한데 쟤는 쉬는 시간이 필요 없어. 잠도 안 자도 돼. 공장 셧다운 아예 안 해도 괜찮아. 3교대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랑 바로 옆에서 일할 수 있어. 안전 위험이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공장 로봇은 협동 로봇인데 좀 사람이 많이 벗어나 있어야 되거든요. 위험 이슈가 있어서 안전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얘는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너는 이거 하고 이게 된다라고 그래서 그게 좀 강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한 그런 어떤 물건처럼 돼 있는 것들은 중국이 진짜 잘하긴 하는데 여기 이제 뇌라고 할 수 있는 AI를 어떻게 넣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포인트죠. 근데 그 AI 기술의 한 주소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일단은 제가 휴머노이드 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그럼 뇌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뇌는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어때? 근데 거기서 또 근데 테슬라는 우리가 진짜 존경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AI 현 주소를 좀 보면 AI가 사실 딥시크에서부터 모든 게 다 비롯된 거거든요. 중국의 AI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 절감, 서비스 질의 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AI 딥시크가 많이 해줘서 영웅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 AI 기술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 보여줬고 물론 이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챗 GPT만큼의 확산은 중국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다. 그쵸. 근데 중국 내에서만 활용도를 생각해도 충분히 성장성은 있다라고 제가 성장 매력도를 말씀을 드렸고, AI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사실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상용화 시키느냐의 차이인데, 중국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인구수 정말 압도적이고, 가격 압도적이고, 그리고 정보의 도움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회사들도 정보 도움이 많이 된다, 정보가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수만 보더라도 뭐 위챗, 그 다음에 알리바바, 알리페이 이런 거 사용자 수 장난 아닙니다. 글로벌 유튜브 사용자 수랑 중국에서 하루 사용하는 사람들 수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네. 네, 그래서 압도적이고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도 압도적이라서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느낀 건데, 저희는 이제 뉴스로 막 보잖아요. 네. 막 중국 AI, 뭐 중국 바이두 AI 인력 막 1000만 명 양성 프로젝트 막 하고 막 이런 뉴스들은 저희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중국 가서 느꼈던 건 중국 심천에 화창베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화창베이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자기기에 관심 있으시면 특히나 더. 근데 거기에서 전 세계 전자기기를 다 파는데,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판매하시는 중국 분한테 뭐를 물어보러 갔더니 갑자기 아이플라이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번역기를 들이미는 거예요. 들이밀어서 여기다 얘기하라고. 이거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플라이텍 번역기를. 진짜 중국의 화창베이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이 번역기를 들이대세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싸요. 네. 근데 다 막 하나씩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와, 대박이다. 이 아이플라이텍 번역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중국 내에서도 생각보다 AI 소프트웨어 회사들 우리 생각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중국에서만 퍼져도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몇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기업들의 기술력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도 대고 얘기하라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 보고, 상용화도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니, 분명히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AI 미국한테 절대 못 따라가 중국은 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다른 어떤 나라도 중국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확실한 2등은 맞는 거예요. 그러네요. 좀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보면 맞네요. 우리가 관점을 어차피 중국은 미국한테 안 돼가 아니고 중국 말고는 미국을 따라가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어, 아무도. 그것도 맞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 그리고 AI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관련된 ETF가 또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 앞에는 빅테크, 중국의 빅테크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정말 찐 휴머노이드, 찐 AI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이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있는데, 저희는 제가 차이나 휴머노이드는 바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봤을 때 눈, 네. 어깨, 팔, 손, 그다음 발목, 무릎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부품 회사들 을 이제 많이 편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잘하고 휴머노이드가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할 수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들 중에 상장을 안 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상장하자마자 바로 담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유니트리 같은 회사가 상장을 한다. 그럼 정말 빠르게 트렌디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도 딥시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느껴요.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중국의 AI 소프트웨어가 발전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이제 텐센트, 바이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그다음에 아이플라이텍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이제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AI 소프트웨어 ETF, 이렇게 라인업이 한 4개 정도 돼서 내가 어떤 거를 이제 골라서 피킹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아마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도 뭔가 찝찝함, 그래도 중국이잖아,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중국 투자는 리스크를 항상 말씀드려요. 네, 그냥 솔직하게 중국으로 손이 안 나가는 거 저도 완전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 기술력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국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중국 정부가 테크 기업들을 때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꼈거든요. 이러다가 진다, 미국한테. 그치. 그래서 중국 정부가 테크 기업들을 때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중국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중국이 미국 그 반도체 칩을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엔비디아 칩을. 근데 그거를 안 하면 휴머노이드랑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힘들어지는 걸 알아요. 중국 정부가.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 정부 간의 이제 분쟁, 그 다음에 경쟁에 따라서 환율이라던가 제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하고 리스크까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중국 테크 기업 다녀오신 이야기 되게 생동감 있게 되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효치님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중국은 여러분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게 최고예요 이런 느낌은 아니고, 같이 제가 탐방기를 갔다 왔는데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좀 느껴서 맞아요. 대신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나온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도 좀 편협했던 편견 이 좀 갔다 와서 많이 사라져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네. 뭐 관심 있으시면 ETF도 보시면 좋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정말 좋은 의견과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